자, 이제 2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편은 무슨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시장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고, 미국 시장? 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겠죠. 그리고 나서 섹터나 이런 걸 찝어드리는 거는 시장이 만약에 하락에 나올 때 잘 견디고 시장 반등 나올 때 또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 섹터, 요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많이 풀어야죠. 네.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네. 일단은 다양한 모델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저도 코딩 작업도 의뢰해서 만들어서 지금 코너도 그래서 마켓 타이밍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좀 하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는데 그 월수를 좀 기억하시면 오늘이 이제 8월 26일, 이제 8월 다 끝났잖아요. 9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내년 1월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당장 이제 11월, 1월은 조금 그냥 나중에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그때 가서 내년에 한번 보시고, 9월 달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9월 5일 노동절이 있어요. 미국의 노동절. 근데 9월 5일 노동절 때 뭐가 있냐면 그때 미국인들의 휴가가 다 끝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카드 납부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게 현지인한테 들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달 밀리면 리볼빙 해가지고 2달, 3달 이렇게 연장하잖아요. 미국인 통상 짧으면 2개월, 길면 3개월 단위, 분기 단위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드라이빙 시즌 때, 휴가 시즌 때 했던 거를 통상 노동절 이후에 많이 돈을 이제 갚는다는 거겠죠. 신용카드에 대한. 근데 이거를 꼭 갚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갚지 못하면 바로 신용등급에 타격이 가서 나중에 자기가 하우스를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대출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부분들을 이제 현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통상 9월은 미국 장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후배 중에서 헤지펀드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9월달은 항상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다 찍어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해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조정 나왔어요. 9월달은. 그래서 9월 5일 노동절 이후에, 지금 왜냐면 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대부분 애플도 170을 넘어갔었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도 대부분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단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은 9월 5일날 뭔가 내가 돈이 없는데 주식에 많이 넣어놨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애플 주식 갖고 있는데 그게 많이 올라갔어. 그럼 팔아야지. 그러면 약손실파를 팔고 이거를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셀링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통상 계절적 요인으로. 그래서 9월달을 조금, 오늘 잭슨홀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9월달은 조금 이제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10월은 반등장 본다. 왜냐면은 11월달에 중간선거 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만 잘 어떻게 버텨보면 네. 괜찮은 10월과 11월을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한국과 미국을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시장은 미국이에요? 네. 저는 그거를 항상 느꼈고, 뭐 작년에 출연했을 때도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SOE라고 쉐브론, 뭐 기타 엑슨모빌, 뭐 워렌 버핏이 지분을 20% 보유한 옥시덴탈, 페트로리움, 주가 위치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여기 있잖아요. 석유업체들. SOE는 이러고 있고, 배당도 분기 배당 나와서 엄청 세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미국은 그냥 글로벌 증시 1위예요. 거래 대금이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특히 블랙록이나 뱅가드가 1위, 2위의 ETF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블랙록의 최대 주주가 뱅가드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한 통속이에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머트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노무라고 투자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회사가 미국 시장의 ETF 편입 비율이 70%가 넘잖아요.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큰 손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죠. 우리나라 0.6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ETF 비중이.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속도도 당연히 미국이 빠르고. 근데 또 시원하게 떨어져요, 미국이. 또 시원하게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죠. 근데 또 올라갈 때는 무슨 일이야 했던 정도로 그냥 한 번에, 뭐 이번에 보셨잖아요. 한 달 반 만에 그냥 바로 회복해 주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좀 더 추가적인 설명해 드리면,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사실 3나노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TSMC보다. TSMC보다. 네, 물론 이제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냥 기본 8대 공정밖에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저는 그 뉴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TSMC한테 맡겼잖아요. M2 칩을. 그러니까 M2 아실 거예요. 애플 그 컴퓨터 그거 아실 거예요. 그거 이제 본체 그거 M2라고 부르는데 M2 칩을 TSMC한테 3나노 양산을 맡긴다는 소식이 지난주 나왔거든요. 저는 그 뉴스 보고 이거는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물론 애플이라든지 전반적인 미국의 그런 반도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업체들은 물론 대부분 대만 TSMC한테 많이 맡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두려운 게 그거죠. 지금 최근에 칩4 동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음 주 우리나라 회의 참석한다는 얘기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소외받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TSMC는 잘 나간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이종 부회장이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막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께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시장을 애플 시장을 뺏기면 다른 미국의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TSMC를 맡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칩4 동맹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조금 우울해지는 거죠. 사실 지금 가격 보면은 반도체 뭐 밴드 보면은 굉장히 싼 종목 되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 PCB,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소재 이런 애들이 못 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꼬를 틀어줬는데 그 물꼬를 못 들어주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 TSMC랑 애플 거래했어. 근데 뭔 상관인데. 근데 그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네. 진짜 반도체는 그러면 힘들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사더라도 내년에. 왜냐면 DDR4, DDR3 이 부분들이 이제 쭉 있으면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이거 재고를 언젠가는 삼성전자 지금 재무제표 보면은 재고 남은 거 DDR3라든지 DDR4 낮은 DDR4는 좀 제하고 DDR3의 16기가 이쪽 자리에 아직 하위에 있는 거를 아직 재고에 대한 반영분이 삼성전자 분기 실적에 안 잡혔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언젠가는 분기 실적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충격은 나오겠죠. 밀어내기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투자하고 싶은지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올라가가지고 최고업자들 뭐 GPU 수요 능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엄청 올라갔잖아요. 100만원짜리 300만원까지 호가 부르고. 근데 지금 이게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더 떨어져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살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컴퓨터 오래된 거 바꾸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지금도 바닥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픽 카드도 많이 떨어졌다. CPU 가격이 떨어졌는데. 나는 진짜 잘 안 바꾸거든요. 네. 좀 바꾸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주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주기로 해서 뭐 예전에 저랑 오전에 잠깐 같이 하실 때 그 기억 안 나시 그 삼성전자 팔아라고 했다고 욕 엄청 먹었잖아요. 맞아요. 8만 원일 때. 오.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막 욕 먹었는데 결국 지금 주가 보면은 6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이 국민 주식이긴 한데 맞아. 정리 안 갈 때는 그렇게 안 가고, 저도 이번에 포트 정리할 때 그 손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종목이 다 손실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깠던 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세상에서의 그 반등에서 얘네들이 유독 반등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너넨 아니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걔네들을 빼고 맞아요. 다른 업종으로 갈아탔죠. 그래서 좀 복구 되셨어요? 복구를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에게 뭐 해주실란가 궁금한데. 뭐 SOE? 슬투 처음 나와서 SOE 질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잘 갔죠. 아마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유가가 우리가 촬영했을 때가 20년대 크리스마스 주였었어요. 그래서 유가 38불, 40불. 제가 혹시 몰라도 보고 왔어요. 이제 과거여서 안 나오더라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맨 밑에 이제 초창기에 슬투 할 때 이제 했던 건데 보니까 그때 제가 유가 100불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유가를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은 그냥 일시적 급락 나오고 한 100불은 못 가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조금 유가가 한 160불에서 180불 사이까지 열려있지 않나. 와, 미쳤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제 제가 매경 TV 방송에서 그 얘기 했는데 욕 무지 먹었어요. 오, 미쳤다. 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못 살아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반도체 얘기하다가 우리나라가 대부분 석유공정이잖아요, 제조업이.
그래서 잘해봐야 박스피라고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아니 내 남편이 항상 유가를 체크하는데 맞아. 유가가 떨어지면 시장 반등할 것 같다면서